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우리 김 본부장님 지금 앉으시면서 시장 왜 이렇게 어렵죠? 그게 첫 일성이었는데. 네. 아니 시장은 잘 가는데 시장이 어렵다니 전문가분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고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야 할 타이밍과 매도해야 할 타이밍들이 좀 보여야 많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한번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수익을 좀 실현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얕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연하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악재는 우선 뒤로 미뤄둔 느낌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 미국이 애플 관련한 이야기 중에 애플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게 그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웃기죠.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 가격이 250만 글쎄. 원이었는데 이게 예.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800만 원, 900만 원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나중으로 좀 밀어두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애플이 미국 내로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거에만 반응을 하고 그게 들어왔을 때 향후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어떤 피해라든지 파급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생각하자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확실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도 10점 만점에 10점은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0.8%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현물 외국인이 1,000억도 지금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에서만 플레이를 하고 예,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쳐다만 볼 수 없고 외국인들만 지금 이 안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그렇다고 해서 또 과감하게 투자하자니 오늘 새벽에 CPI 지표 발표했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있죠. 달러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는 요소가 많아서 오히려 많이 보신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손이 더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주식을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과감하게 또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데 예. 계속 보면서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뭔 일 났나 지금 일본 니케이가 보세요 차트가 이거 보세요 완전 수직 상승이에요. 네. 일국의 지수가 니케이가 2%가 넘게 막 올라요. 개장한 지 얼마 됐다고. 네. 잔치 예상을 해본 건데 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영향들이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네. 일본은 제로에서 15% 베이스로 인식을 하고 네. 미국은 기존 2.5%에서 15%로 인식을 해서 17.5%로 또 인식하는 그런 좀 혼잡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대만보다 괜찮은 것 아니야? 라는 또 투자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문 자체라는 게 없으니까 좀 계속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지금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가이던스 상향이 불을 지펴준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3대 지수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힘을 좀 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심을 조금 건드렸거든요. 미국도 일본도 지금 니케이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면 두 가지가 강해요. 지금 전력기계하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세 개군요. 세 개가 강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관세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급 여파가 지금 동아시아 시장에 어느 정도 견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오늘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일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증권주, 조선기자재, 바이오 이쪽이 강한데 최근 보면은 2차 전지주가 네.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셀 쪽도 그렇고, 그렇죠. 전고체 쪽도 그렇고. 2차 전지주 사실 그동안 갖고 계신 분들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하셨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전 오면 팔겠다라는 심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어느 시각으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기차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참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 기준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좀 빠르게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반대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기준으로 해당 기업들을 본다면 조금은 더 들고 가볼 요소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쪽이면 셀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기차냐 에너지 저장 장치냐 여기서 이제 누가 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받쳐주느냐가 중요한데 전기차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저는 한 표가 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LFP 배터리 계열의
대 배터리 셀 쪽,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먼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방향계, 그러니까 풍향계 기준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 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변수는 오히려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에코프로 BM이 가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왜 이렇게 보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제 간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과거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한 계약 해지를 좀 해제했다라는 공시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미 포스코 퓨처엠을 예전부터 추적해 오신 분들이라면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 지금 대세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거를 계약 해지한다고, 이런 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는 또 공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간의 지금 수급 공백의 차이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인데,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에너지 저장 장치 기준으로 보신다면 기준점은 LG엔솔을 한번 보시고, LG엔솔이 꺾이지 않으면 양극재 기업들은 더 가져가신 게 맞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글쎄. 최근에 가장 강하죠. 예. 그런데 엔캠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전해액 시장이 1위부터 전 세계 1위부터 10위 중에 1위부터 4위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 밑에가 엔캠인데 아.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 1위부터 4위가 위축이 되겠죠. 예. 그럼 어부지리로 엔캠이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른 종목군들보다 엔캠에 대한 매수세를 조금 더 강도 높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너무 오랜 기간 지금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악성 매물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조금만 올라도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아니면 뭐 신형미술 쓰셨던 분들도 이제 아마 그 기간이 다 되어가는 압박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계속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2차 전지는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을 우리나라만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길게 끌고 가 보심이 어떻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은 어제부로 진짜 차트가 탄력을 탁 받아버렸네. 네. 이게 액침냉각 그쪽이었나요? 전에 일단은 10만 원이 고비인데 네, 그거 넘으면은 또 한 3, 4만 원 시세가 들어갈 수도 나올 것 있는 같습니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아니 그런데 이거 질문지 없지만도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 질문지 없는 질문하는 거 별로 부담이 안 돼서 어제 화장품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기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준점이 APR이라는 게 너무 부담인 겁니다. 하필이면 APR이 맨 나중이 아니라 거의 첫 번째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APR이 어느 서프라이즈에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APR을 필두로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유럽향 아니면 예. 미국향 기업들의 실적도 엄청나게 좋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다음 날 달바 글로벌의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어닝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달바 글로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0억 정도의 이제 일회성 비용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네. 어닝 미스가 나온 거고,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보면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나타냈는데, 두 번째는 또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래 달바 글로벌 하나쯤은 괜찮아. 예. 그런데 그 다음 연속해서 나오는 거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실리콘투아 같은 기업들이 예. 모두 지금 어닝 미스가 조금씩 어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을 조금 낮춰서 봤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입니다. 이것도 아무리 관세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화장품이라고 하는 섹터가 3개월, 6개월 강한 게 아니라 거의 1년 반, 2년 동안 굉장히 강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높아진 눈높이였는데, 그 높아진 눈높이에 어떻게 보면 부합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3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화장품 섹터도 이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 2차 전지라고 하는 완벽한 대체 섹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한 축인 지금 화장품 종목군들이 조금은 빠르게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살릴 종목군들은 저는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네.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들은 단순히 화장품 섹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밀리는 상황이라 그런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기회로 여기셔야 되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실적이 미스가 났으면 다음 3분기 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저는 공격적인 추가 매수보다는 유연한 리스크 대응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APR이 잘못됐네.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번으로 나온 선수가 노래를 너무 잘해버리면은 그렇죠. 기대치가 네. 높아지죠. 심사위원이나 관객들이 벌써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양식품 좀 여쭤볼게요. 오늘 조금 쉬어가긴 하는데 와 차트 보면은 네. 이게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잘 팔릴 때 먹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샀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보니까 판다 익스프레스하고 손잡는다는 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어떤 제품 자체가 북미에 엄청나게 큰 흥행에 힘입어서 예. 주가가 이제 황제주가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순차적으로 나라별 매출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 네. 이제 중국과 중동이 남아 있는데 예. 중동은 사실 우리나라 어떤 한라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이 가서 생존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동 쪽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다라고 보면 지금 삼양식품에서 가장 이제 신경을 좀 세워야 될 것은 저는 이제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는 안 팔아도 마케팅을 안 해도 알아서 이제 사 먹는 환경까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 판다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매출 외형 성장이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저는 삼양식품은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양식품도 그렇고 S&D도 그렇고 정말 조정이 뭘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정 없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삼양식품 아무리 이제 음식료 업종을 탈피해서 해외 어떤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필두로 주가가 올랐지만 저는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풀먼이라고 하는 기업이 조금은 더 나아 보여요. 만약 이제 8월 달에 지수가 조금 쉬어간다,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단 쉬어간다 생각을 하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인 음식료 업종이 한 번 더 시장에 관심을 받을 텐데 삼양식품은 이제 경기 방어주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논외로 하고 봤을 때 저는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냉동김밥 이슈도 있었지만 대두 관련한 식품들의 가격이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식료품 관련 기업들보다는 풀무원을 보는 게 좀 낫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하실 거라면 S&D라고 해서 소스. 지금 이제 소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 삼양식품이 기존의 S&D만 가지고 1원화를 했었는데 2원화할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가 풍기다 보니까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왔어요. 예. 소스에서 인수한다는 게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이제 S&D가 이제는 삼양식품만을 바라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다른 매출선을 또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 단기적으로 본다면 S&D를 한번 바라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지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 하지만 공격적인 이제 비중을 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소량의 손익절을 타이트하게 좀 걸고 가는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참 이 손이 안 빠르면은 이 손이 안 빠르면 그거 그냥 내가 먼저 맞겠어요 보니까 서부극으로 비유하자면 NC소프트 오늘 2분기 영업이익 151억 원. 이게 뭐 숫자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전년비 70.5% 하니까 많이 이제 예. 실적 개선된 걸로 나오는데 개장하면서 확 까들이면 지금 꼬리가 엄청 달리네 윗꼬리가.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장 오전장에 시세 난쪽을 공략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국장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혼조권 혹은 약보합권에 머물렀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다들 미국이? CPI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CPI가 굉장히 크게 안 좋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지금 차익 매도 빌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저기 안 그래도 S&P 뭐 포워드 PI 기준으로 벌써 22배가 넘어가는 고평가다. 지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지금 약한 AI 산업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꾸역꾸역 지금 올려놓은 3대 지수인데 만약에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만약에 시장의 방향성이 좀 아래쪽으로 잡히게 된다면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한 번 정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이제 장중에 어떤 단기 공략은 거래량이 풍부한 일부 중소형단에만 이제 적합하지 대형주단은 쫓아가시기보다는 그냥 하루 꽉 참고 그냥 내일 아침에 보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짐작컨대 네. 미국 장이 그렇게 잘 가다가 어제 결국 정강호약으로 확 밀려버렸죠. 환율도 좀 이렇게 심상치 않죠. 우리 개장 전에 저희 비즈 채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 채널에서 이렇게 시황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패널분들이 네. 아마 오죽하면 김태성 본부장도 그러고 우리 증시타임의 문담중 연구원도 그러고 뭐 8, 9월은 좀 쉬어가든지 오늘은 좀 이 자신 없는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외국인들이 그래? 하면서 그래? 하면서 너희들 다 그쪽이니?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너희들 받았습니다. 그쪽이니? 하면서 그냥 완전히 네. 그래도 너무 이제 공격적인 배팅은 지금 좀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이제 많이 사는데 네. 오늘 앞서 뭐 마이크론 얘기도 주셨고 SK하이닉스 어떤 전략이 좋아요? 가격적인 전략 좀 세워주세요. 지금 어제도 사실 4% 올랐잖아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되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물론 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등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네. 2등이 쫓아오고 3등이 쫓아오고 그리고 또 그 1등 기업과 가장 연관성 있는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만약 흔들리면 조정이 나오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대륙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중국 네. 외에 이제는 중동에서도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초기 단계임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고부가 가치 제품 뭐 이번에 나오는 블랙 아키텍처가 아니더라도 기존 제품이 정말로 쓰여야 할 곳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소부장주들은 시기적인 문제와 어떤 분야적인 부분은 조금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캐펙스 투자를 한다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 플랫폼도 그리고 이제 애플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대한 시세도 한 번쯤은 올 텐데 시기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저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아니면 PCB 기판, MLB 초고다층, 뭐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기업들 몇 개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어제 제가 월요일 오후에는 머니쇼 플러스에 이제 패널로 나가는데 그 강성희 앵커께서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사시겠어요 이러길래 네. 아유 뭐 저는 뭐 간땡이가 작아서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이랬는데 네. 같은 질문 비스무리한 그림이에요. 효성중공업 지금 들어가도 돼요? 저는 전력기기는 지금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지금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 되게 되면 거기도 가장 1순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다 무너진 인프라 거기서 이제 뭔가를 다시 새롭게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가 있겠지만 전기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게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전력기기주들은 테마적으로도 조금 이제 우호적인 환경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서 HD현대 일렉트릭이 당연히 1순위일 것 같고요. 만약에 효성중공업이 나는 그래도 좋다라고 하시면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저는 가릴 것 없이 세 개는 다 괜찮아 보인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데 개인적인 제 원픽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전선이 가장 좋습니다. 전선? 네. 전선 쪽에서 어느 쪽이요? 대한전선이 저는 가장 좋아 보여요. 오늘은 대원전선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지금 전선주들의 그동안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냐면 높지 않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해서 2%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2%가 3%가 되거나 2%가 4%가 되면 2배가 되는데 2배가 되는 2%에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과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게 대한전선이라서 저는 전선주들이 오히려 이제 절대 숫자로만 보면 다른 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 보이지만 YOY라든지 MOM 대비로는 그게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선주 쪽을 보는 게 조금은 더 메리트 있어 보인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 사실 올해 되게 좋게 보신 분들 많은데 신규 수주는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신규 수주가 좀 정체가 됐죠. 예. 그런데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친환경 선박수주, 그러니까 고마진 단가의 제품군 라인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좀 뜸해졌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조선주들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MRO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그렇게 높게 잡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HD현대중공업도 하나오션도 그렇고 1년 내내 다 받아봐야 이게 3천억이 안 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배 한 척 수주받는 게 더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또 상징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미국과의 협업하는 MRO 이게 얼마나 또 이미지에는 좋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성으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MRO에 대한 부분도 보긴 보되 MRO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총이 뭐 5% 10%더 커져가야 된다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1순위로는 저는 삼성중공업, FLNG 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네. 하나오션이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풍부하게 올랐었던 주도 업종이었기 네. 때문에 네. 만약에 뭐 조정 시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력이 가장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증권 금융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반신반의.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정부에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마음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약간의 노이즈를 통해서.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조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강도 높게 해준다면 저는 조금은 더 높게 평가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